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인천 시민이 사랑하는 SK 와이번스와 함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치매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인천에도 3만 6천여 분의 치매 환자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돌보는 가족 여러분들께서 치매 극복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치매와의 싸움에 모든 힘을 집중하셔야 할 분들이 다른 요인들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통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는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둔 오늘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입니다. 치매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모든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치매를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 와이번스 최지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치매 예방을 위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훈이 형, 치매 극복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13회를 맞은 치매 극복의 날은 저희 SK 와이번스가 함께하게 되어 뜻깊은 행사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결혼한 가족이라면 양가 부모님 중 1명은 치매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치매는 이렇게 흔한 병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는 거리가 먼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치매 극복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치매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치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형, 이 꿀벌은 뭔가요? 꿀벌은 치매 파트너 담비입니다. 치매 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전국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스러운 담비가 되어 치매를 이해하고 주변의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치매 파트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치매는 아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어서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수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를 권하고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실천하는 333 수칙입니다. 3권은 운동하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금은 술은 3잔 이상 마시지 말기, 금연하기, 뇌손상 예방하기. 3행은 건강검진 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입니다. 일상 속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 수칙 333을 잘 기억해 주시고 같이 실천해 주세요.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로 인천의 치매 환자 수는 3만 7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인천시와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운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슬기로운 치매 안심 생활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요,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해 이 치매 극복의 날에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치매 극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했는데요. 올해도 이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 직접 만나 뵙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 가져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가까이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우 인천광역 치매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 치매센터장 정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승희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나승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극복 홍보대사로 위촉되셨죠? 가수 현숙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극복 홍보대사로 위촉한 가수 현숙입니다. 앞으로 치매 어르신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세희 인천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윤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인천광역치매센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 전에 먼저 센터장님, 우리 인천시의 치매 환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6만 8,600여 명으로 300만 인천 시민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매년 5 내지 8%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고령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고령 인구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14.1%, 27년에는 20%를 넘어서서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94%로 치매 환자는 36,6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 역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만 명, 2045년에는 1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치매 환자 가운데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 환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65세 미만 치매 상병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전체 치매 상병자 수 대비 65세 미만 상병자 비율이 인천은 12.4%로 전국 평균인 9.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이 보호자의 가족들도 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일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치매 환자와 또 가족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진행을 하고 있죠. 올해 진행하는 치매 극복의 날 슬로건이 또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은 특별히 같이 함께 인천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란 치매 극복을 함께한다. 그리고 치매 환자도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치매라는 질환은요, 환자는 물론 또 가족을 포함한 돌보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3년째인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란 국가와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맞춤형 관리, 전문 의료 요양기관 서비스의 확충, 의료비 경감 등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실시되면서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60%에서 10%로 경감이 되었고요. 신경인지 검사 비용이 4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에서 6만 5천 원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MRI 검사가 예전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으나 이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장기 요양 서비스는 원래 신체 기능에 따라 1에서 5등급을 받았는데요.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 등급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과 함께 인천에서는 같이 함께 인천의 취지로서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치매 환자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를 도입하여 치매 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머니튜드의 인간 존중 돌봄의 철학을 반영하여 최근에 전국 최초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와 더불어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까지 이 치매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심이 되는데요.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요라는 올해 치매 극복의 날 슬로건, 그리고 인천시의 같이 함께 인천이라는 이 슬로건이 참 와닿습니다. 이 치매 환자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치매 환자의 보호자의 역할,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치매를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은 치매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현실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등등의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서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그리고 보호자들은 환자를 통해서 느끼는 그 갈등과 우울, 신체적 기능 저하 등 그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제 가족인 보호자들은 환자의 치매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치매의 증상이 진행해서 그 중증 단계가 됐을 때, 시설에 입소했을 때 등 각각 다른 심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남녀 배우자를 대상으로 우울 척도 검사를 한 결과 일반인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우울증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치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의 정신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을 위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엄마, 옷 입자. 옷 입어. 옷을 갈아입기 거부할 때, 이게 뭐야 이게? 싫어. 더운 날씨에 옷을 여러 벌 껴입어 벗기려고 할 때, 자꾸만 공격성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욕실로 데리고 갈 때,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기려 할 때, 샤워기로 물을 뿌리려고 할 때에도 자꾸 공격성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식에 독은 절대 없다고 말해도, 당신은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듣지 않고 자꾸만 식사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성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나의 감정적인 한계 인정하기입니다. 앞서 여러분들 다양한 에피소드들 함께 보셨는데요. 센터장님,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네, 치매를 케어하는 이제 보호자분들한테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점들을 많이 이제 면담 때 듣고 있습니다. 공격성이란 자신의 외부 환경, 사람에게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파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병적인 초조 행동으로 이제 자신 또는 타인에게 공격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심한 초조 행동, 공격성은 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중요한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조 행동은 20에서 50%, 공격성은 20에서 9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 이상 심리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자주 선망이 발생하거나 기저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수면장애, 소음, 낯선 환경, 부적절한 감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런 원인들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 환자분들, 가족들이 많이 돌보고 계시죠, 사무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가족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보호자는 배우자분, 따님, 아드님, 며느님 순이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조호 책임이 가족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보았을 때 비공식적인 조호가 치매 환자에 대한 주요 보호 체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점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주 돌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현재는 배우자분들께서 대부분 환자를 돌보시는 노노케어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치매 환자 돌봄에서 더 많은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면 우리 현숙 씨는 또 마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사실 치매 환자인 아버지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셨던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숙 씨 처음 보호자가 됐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굉장히 당황했었죠. 왜냐면 제 아빠는 한생 동안 제가 건강한 분위기에 계시려고 했었는데 집을 나가서 집을 못 찾아보시고 병원을 못 가시고 그래서 한순간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죠. 네. 그리고 제 아빠는 길도 못 찾으셨고 그래서 딸로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모 없이 자식 제가 이제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빠를 어떻게 하면 감정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처음에는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당황하게 맞아요. 네. 정말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환자 보호자분들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무국장님. 예. 우리 현숙 씨처럼 평생 나에게 이제 의지가 되던 가족분을 어느 한순간부터는 내가 전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그런 당혹스러움 그리고 부담감. 치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지만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될지 실제 그런 정보나 지식들을 적용을 했을 때 내 환자나 가족에게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당혹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가족분께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품은 적이 있다고 고통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환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진짜로 실제로 그 환자들, 보호자들을 같이 만나보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다른 여러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의 약 1.5배 정도 그리고 일반 다른 배우자가 아닌 보호자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50에서 70% 정도가 중등도의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환자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보호자의 심리적인 어려움까지는 생각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환자 보호자로 경험을 하셨던 우리 현숙 씨,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경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사랑하는 아빠는 치매 환자였었는데요. 정말 치매 시스때는 이렇게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목욕 시켜드리려고 하면 싫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치매 환자분은 굉장히 힘이 세세요. 그래서 제 머리를 탁 잡으면 이게 정말 머리 한 부분 빠져야지만 손을 놓으시곤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아파서 순간적으로 저는 아빠한테 왜 이러시냐고 좀 크게 질렀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라도 곁에 계셨을 때가 그립고 생각이 그렇게 나는데요. 또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이럴 때 그런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스럽고 많이 생각이 많이 나요. 네. 현숙 씨 경험, 지금 말씀해주신 경험들 아마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그걸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괜찮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보다 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또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방금 교수님께서 해주신 문장들을 같이 좀 따라하면서 마음속에 깊게 새기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숙 씨가 대표로 좀 쭉 읽어주시면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하면 너무 좋겠네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괜찮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네. 여러분들도 좀 힘이 드실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보호자에게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어디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성우 국장님? 네. 현재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6개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만 해도 10개의 군구 치매 안심센터와 안심센터 분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1:1 상담, 그리고 치매를 위한 조기 검진,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그리고 가족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가족 카페, 맞춤형 사례 관리는 물론 작업, 음악, 미술, 원예 치료 등 비약물적인 치료 지원이 하루에 3시간 주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또 24시간 365일 시간에 상관없이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주변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치매인지 아닌지 불안한 그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단계 자세한 검사부터 받으실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1:1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기검진과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서 치매가 아직 오지 않으신 정상군 어르신부터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 있고,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하루에 3시간 주 5일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쉼터의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가족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실 수 있는 치매 가족 카페, 그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치매 예방을 위한 333 수칙이나 치매 예방 뇌신경 체조 그리고 치매 파트너 활동들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ICT를 통한 치매 체크 앱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치매 예방과 관련된 정보들을 아실 수 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많이 지치고 또 힘드실 때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나한테 욕을 해. 왜 자꾸 나한테 욕을 하지? 엄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아, 며느리가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치매 노인이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밥 안 주는 거야, 왜? 내가 옛날에 너한테 잘해줬잖아. 아우, 여보, 그리고 자꾸 꼬집고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제가 나한테 밥도 안 준다니까. 자꾸 꼬집고. 치매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이 밥을 굶긴다거나 괴롭힌다는 등의 그릇된 말을 하며 가족을 곤란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두 번째 주제는 나의 육체적인 한계 인정하기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보호자분들도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센터장님? 네, 앞에 보신 영상은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 환각과 망상입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육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런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환자에게 계속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명의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데 일평균 5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힘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옆에서 돌보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담들도 많이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환자 보호자분들은 실제로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보호자 역할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하셔야 하고 경제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자녀 양육 등의 여러 가지 다중 역할을 맡고 계신 경우 때문에 많이 이제 신체적인 부담감을 또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특별히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 자체가 상태가 항상 불안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면서 두통이나 불면 그리고 수면장애 같이 오시면서 또 식욕 저하가 오는 경우나 요통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환자 보호자분들이시라도 뭐 직업이 있으실 테니까 아무래도 가사 활동도 하고 또 경제 활동도 하시려면 참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해요. 이렇게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그 환자 자체 때문에 보호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를 가장 가까이 돌보는 보호자들의 수면을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이제 약 90% 정도가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가 자주 깨고 이제 6시간 미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예측이 안 되니까 더더욱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간병을 하다 보면 제대로 잠을 못 자고 특히 뭐 우리 현숙 씨 같은 경우에는 가수시니까 아무래도 잠을 좀 잘 자야 고운 목소리가 나올 텐데 이렇게 좀 잠을 못 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으셨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수들은 잠을 충분한 숙면을 해야지만 목소리가 윤택해지는데 치매 환자분은요, 저희 아빠는 잠을 안 주무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 찾으시고 그리고 불을 끄면 잠을 안 주무시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잠깐 아빠 소라면 금방 무슨 사고가 나요. 아이고. 뭐 이렇게
라이터로 그 불을 켜서 뭐 이렇게 붙인다든가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녹화장에 가서 상이 부족하니까 아무도 자는 거예요. 깜빡. 녹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발견이 돼서 다시 녹화한 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너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그쵸? 힘들고 네. 일상생활에 지장도 많이 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좀 장시간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단순히 뭐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뭐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께서 그런 뭐 경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주 보호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분 또한 이제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뭐 같은 그런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보호자의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 외에 다른 가족분들이 이제 주 보호자가 될 경우에는 낮에는 경제 활동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밤에 집에 와서 또 그 치매 어르신들을 돌봐야 드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중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보호자분들이 그 이런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수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 미리 적절한 개입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가 이렇게 힘들면 아무래도 환자한테도 좀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장기간 치매 환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육체적인 피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제 환자를 적절하게 케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보호자마저 이제 지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환자의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지 못한다거나 이제 환자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하게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숙 씨한테도 이런 경험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족이 많아서 언니, 오빠, 이렇게 동생과 함께 이렇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보다 이렇게 이런 환자들 굉장히 힘이 세세요. 그래서 뭐 참 어려운데 뭐 나중에 거동이 불편하실 때는 목욕시켜 드리거나 마사지 해드릴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핵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몇 년이 하루 이틀에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몇 년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완치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지치기 마련이에요. 해도 계속 해야 하고 계속 힘들고 지금은 정말 다행인 게 국가 책임제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는 오로지 가족이 맞아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고 또 경제적인 것도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국가 책임제라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네,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현숙 씨가 말씀하신 게 와닿는 게 물론 모든 병이 다 완치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또 치매는 다른 병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데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고 또 치료가 완치라는 게 없기도 하고 그래서 40대 치매가 와서 뭐 40년 가까이를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보호자가 됐던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 보호자분들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경험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 개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체력을 과신하지 않고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육체적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교수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참다가 더 큰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 나는 내 가족이나 환자뿐 아니라 나 스스로도 돌봐야 돼. 보호자지만 나도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스스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현숙 씨가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해볼래요. 많은 분들랑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 나는 내 가족이나 환자뿐 아니라 스스로도 돌봐야 해. 보호자이지만 나도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다면 도움이 필요해.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과거에 제게 들려주고 싶어요. 네. 현숙 씨가 말씀하시는 게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계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치매 안 걸리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우리 현숙 씨가 치매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치매 예방 팁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치매 예방 팁 소개도 부탁드리고 치매 예방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치매 극복 캠페인에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치매 예방도 노래하면서 즐겁게 하면 많이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팁이라는 제 노래가 있는데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그런 노래인데요. 이번에는 이 노래 멜로디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치매 예방 방법의 내용을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쉬운 노래말로 바꿔서 치매 팁을 만들었습니다. 예방 팁을. 그래서 매일 30분 운동하자. 그쵸?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자. 그쵸? 네, 그리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많이 대화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죠, 박사님? 네. 예방합시다. 예방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방합시다. 예방합시다. 치매 예방 가능하다. 센터장님, 치매 예방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치매 예방 실천하자. 그쵸? 노력하면 안 오는 게 치매라더라. 맞습니까,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네, 노래가 막 안 한다고. 네, 이런 노래인데요. 신나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있으면 나오는 제 음반에도 실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치매 예방 팁을 검색하시면 뮤직비디오로도 볼 수 있고요. 많이 보시고 노래도 흥겹게 따라 부르시면서 치매 예방하셔서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또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합시다. 예방합시다. 치매 예방 가능하다. 예방할 수 있답니다. 네. 뭔가 매일 하루 30분 운동하자. 그쵸?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자. 그쵸? 이게 참 즐겁게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가사가 쉬워서 우리가 외우기가 참 쉽잖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따라 부르시고 치매 예방 즐겁게 치매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현숙 씨가 말씀하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치매 예방법 조금 더 자세히 교수님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에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생활 속에서 금주, 금연을 실천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그리고 책을 꾸준히 읽는데 뇌를 자극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련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센터장님. 네,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해 333 수칙을 발표하고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권하고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행하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한 번에 30분 이상씩 꾸준히 하며 책, 신문 등을 읽기 등을 통해 머리를 활발하게 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음과 흡연, 또 머리 다치는 것을 피해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을 잘 관리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또 중요한 것은 치매를 조기 검진해서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기 검진을 빠뜨리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쉬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현숙 씨가 부른 치매 예방 팁 흥겹게 따라 부르시면서 또 333 수칙 꼭 기억하셔서 치매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나야, 나. 누구세요? 이것저것 검사도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갈 게 걱정이야. 아빠가 또 없어졌다고? 치매란 게 가족끼리만 감당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동네에도 치매 안심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검사도 무료고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거기다가 다른 가족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니까 내 마음도 좀 편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집에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치매 때문에 걱정인 분들은 꼭 와보세요. 치매 안심하시고 이제 국가를 불러주세요. 네, 앞에서 환자 보호자가 스스로 감정적인 한계와 육체적 한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센터장님? 네. 환자, 보호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라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5분이나 10분 정도 쉬고 싶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네, 물론 괜찮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도와주는 사람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 갔다 올 건데 2시간만 환자를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냉장고에 죽이 있는데 데워서 환자분께 좀 드려줄 수 있나요? 이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제 나도 표현을 하기에 편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도움은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만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무부장님?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를 비롯하여서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는 치매 가족교실 헤아림을 통해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정보와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고, 치매 가족 휴가제나 실종 치매 노인 지원 사업, 또한 이 외에도 전국 2007개의 주야간 보호소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주야간 보호소가 2007개나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저도 이제 알았는데요. 이렇게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볼 곳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친목도모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교류하는 것도 정말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네트워크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치매 헤아림 가족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가족교실을 중심으로 또 가족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가족 자조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인천시만에도 2014년부터 물망초라는 가족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치매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이 가족들 기름을 아주 싹 말리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에 왔다가 이제 뭘 만들든지 이야기를 듣고 가든지 이러면은 그거 만드는 순간에도 이렇게 내가 그런 잡생각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은 집에 가서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 좋았던 생각. 네, 치매 보호자가 이렇게 방금
보고 오셨던 영상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 치매 환자 가족교실에 참여하고 계신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돌보시면서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치신 상태이시지만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좀 숨통을 트이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도 해주셨고요. 치매 가족들하고 잠깐이나마 이런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시고 또 마음속 깊숙이 다른 어떤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털어놓으시면서 몇 년째 이 가족 모임을 하시다 보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리더로 활동하시는 적극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모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 네, 맞아요. 정말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매 보호자가 스스로의 정서적인 한계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치매 환자 보호자로서 환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도움 원칙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현숙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모두 6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분해 주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환자가 보조로 필요할 때는 간결하고 쉽게 말해주세요. 네 번째, 신체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해주세요. 다섯 번째, 남아있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주세요. 여섯 번째, 야단치거나 무시하지 않고 따뜻한 응대로 치매 환자의 생활을 존중해주세요. 네, 저희 아빠도요, 이렇게 막 화가 나셨을 때 같이 화를 내면 더 난폭해지세요.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같이 얼러주시면 온순해지셨어요. 네, 제 경험담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 도움 원칙 꼭 기억하셔서 환자를 돌보실 때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이자 치매 국가 책임제 3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 슬기로운 치매 안심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는 치매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치매 환자나 보호자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에서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님, 그리고 인천성모병원의 나승희 교수님, 윤세희 인천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님, 그리고 홍보대사 현숙씨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리고 끝으로 모두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께 오늘 소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슬기로운 치매 안심생활 토크 콘서트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또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에게 같이 공감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돌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잘 알아보시고 또 연락을 주셔서 각각의 그 환경에 맞는,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런 그 치매 어르신 돌봄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본인들, 보호자분들의 생활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나승희 교수님께도 함께 하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료실에서만 나눴던 얘기를 이렇게 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참여하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께도 오늘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윤세희 사무국장님께도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좋은 돌봄을 제공받으시고 조금 더 기운 내셔서 북돋으시면서 이 시간들을 견디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치매 극복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현숙 씨 소감하고 또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치매 환자분이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치매 환자분들이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 같아서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극복 홍보대사를 위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 팁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많이 불러드리고 또 치매 환자 보호자들에게는 저의 경험을 많이 전달하면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이나 노래로 많이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모든 분들 치매 없이 안심한 나라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현숙 씨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치매 환자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최초로 선포한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 함께 보시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우리 시위의 훌륭한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치매 환자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시위의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매 친화적인 공존의 가치가 인천광역시에서부터 올바르게 확산되길 열망하며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하나, 치매 환자로 인간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 치매 환자는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 인천광역시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사이가 사면되지 않도록 역지사항의 이해로 치매 환자를 위한다. 하나, 우리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환경 상진화와 공공성 강화로 치매 친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한다. 2020년 6월 18일 인천광역시장 박항춘 인천광역시의회 회장 신윤호 인천광역치매센터장